제가 저번 주에 우리 써니 마스크 기억이 나죠? 얘가 이제 수능으로 출제되면서 이게 사실 저는 작년 내내 고민이었거든요. 얘를 어디까지 건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솔직히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저는 배경식 없이도 아는 게 없이도 정말 생판 새로운 지문이 나와도 어떻게든 풀어내는 방법으로 수업을 했는데 아니요, 이미 그런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특히 킬러 지문들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요, 여러분, 물론 최선의 정답을 모르면 차선의 오답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정답이 명확히 존재하는데 노력의 부족이나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그 정답을 외면하는 건 되게 미련한 짓이라는 결론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9,999명이 거짓이라고 해도요, 참은 참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그 눈을 좀 떴으면 좋겠고, 뜰 수 있을 거고, 모르겠어요. 세상의 진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리고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올해 EBS에 몽창 나옵니다. 이런 놈들이. 첫 번째 서브넷 마스크가 그랬고요. 이 점도 지문이 그렇고요. 여러분한테 풀어보라고 했었던 12페이지 기체 방정식 지문이 그래요. 그리고 전부 다 사전에 출제됐었던 기출을 전제했고요. 그 기출 출제 양상들을 EBS 출제자들이 해석을 했겠죠. 그리고 얘가 수능까지 이어질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이 느낌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그냥 저는 오늘 수학 수업할 거고요. 물리 수업할 거고요. 화학 수업할 겁니다. 안 그러면 수업이 되질 않아요. 제가 어떻게든 이거 없이 수업을 해보려고 했거든? 안 돼. 당장도 봐. 브레트누즈. 경우의 수 물어보잖아. 물론 경우의 수 계산 못해도 주제 잡으면 답이 나오긴 합니다. 야, 그런데 경우의 수를 구해야만 답이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면,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그 브레트누즈에서 경우의 수, 기축통화에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달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 구하라는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아예 못 건드린다, 주제 구조만 잡을 수 있다 정도의 피지컬이면 당연히 5번 찍겠지만, 그 정도 피지컬인 애들은 사실은 수업 이해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도 어느 정도 쳐내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잘 들어. 2반도 지금 2강 기준으로 고정 1, 2등급이 안 나오는 친구들 있죠. 2강 기준 3등급 넘어가잖아. 잘 들어라. 독서 3지문 다 풀면 안 돼. 2지문만 풀어. 그리고 나머지 한 지문은 주제 구조 빡세게 적으세요. 여기 한 지문은 뭐겠어? 너희가 제일 취약한 파트겠지. 이런 현명한 선택하셔야 되고, 만점자 28명 안에 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 다만 고정 1등급이거나 100분이 100을 노린다면 다 풀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는 잘 이해할 거야. 예전에 수학에서 21번, 30번, 특히 30번 문제가 한 30분 걸려요. 21번 문제가 한 10분 걸려요. 그럼 100분 중에 40분을 써야 되잖아. 차라리 버려. 그리고 그 40분 동안 나머지 문제들을 다시 풀어요. 그러면 실수가 확 줄겠죠. 정답률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92.1등급이 의대를 안전빵으로 가는 전략이었던 거야. 마찬가지 국어에서 이제 그렇게 벌어지고요. 만점 받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능력이 그날 되면 거기까지 가서 닿는 거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지금부터 미리 사전 연습을 하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다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주제 구조 잡으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풀리면서, 특히 좀 이따가 예를 볼 건데, 예를 보잖아요. 주제 구조 잡으면 두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어휘 문제 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세 문제는 건질 수 있는 거잖아. 독서 두 문제 틀린다고 1등급 맞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독서 두 문제만 틀렸어. 원점수 96점이야. 100분이 98, 99 찍을걸요? 이번 9월인가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제 선택적 학습을 하셔야 되는,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고, 다만 이 지문은 서브넷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도저히 배경식이 없고 번교과적으로 수학 같은 거 안 건드리면 설명이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이해가 아예 안 돼.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설명드릴 테니 정확하게 따라오십시오. 자, 봅시다. 1달러. 꿀. 왜 꿀이 나왔냐면 너희한테 쉽게 하라고. 처리할 정보가 없어요. 1달러가. 그냥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진짜. 처리 안 할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주제는 잡았잖아요. 주제는 뭐니? 잘 봐. 지금 여기서 내가 앞에다가 얘를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 봐. 중력, 부력, 항력이요. 또 봐. 뭐가 들어가 있어? 점탄성이요. 점탄성은 뭐겠어? 점성과 탄성이요. 이미 다 건드렸던 거야. 평가원 입장에서는. 선생님 전 시간도 없고 안 건드렸는데 오케이. 오늘 수업 시간만 제대로 들어도 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녹색이다. 이미 기출된 거야. 끈끈하다, 끈끈하다, 끈끈하다. 한자어로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그게 뭐냐? 점도야. 점도는 뭡니까? 기체치 같은 유체가 흐를 때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 다 나왔죠. 중력, 부력, 항력, 항력이 저항하는 힘이었잖아. 점도도 마찬가지 항력 같은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뭐야? 점도에 대한 정의를 했죠. 됐습니까? 흐를 때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 그러니까 기출로 따지자면 여기는 중력, 부력, 항력의 항력 같은 애들인 거고 또는 점탄성 지문에서의 점성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게 도입이 돼야 돼. 자, 안 됐어. 오늘 들었으니까 됐어. 복습 똑바로 해. 3번 이상 해. 머릿속에 집어넣어. 내용적으로, 구조적으로. 자, 예를 들어 읽어보면 뻔하디 뻔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지. 파이프라인으로 원유 화학납품 보낼 때 플랜트나 배관 설계 중요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중요한데? 어떻게 써먹는데? 석유화기에도 도료 등등등등해서 중요한데 알겠어. 어떻게 할 거냐고. 결국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 표현들은 그냥 도입부에서 전형적으로 쓰이는 방식이에요. 중요하다. 됐어? 그래서 위쪽은요. 기출연계고요. 아래쪽은 그냥 상식이야. 위쪽은 기출연계고 아래쪽은 그냥 상식이에요. 됐지? 더 처리 안 한다. 자, 2달러 갑니다. 원형관 내부에 꽉 채워서 흐르는 액체를 생각해보자. 자, 여러분 이거 무조건 이해 안 됩니다. 그림 이해하셔야 되고 그림이 선생님 없는데요. 그럼 상상해. 어떻게 상상을 해요? 상상력도 시험 범위인가요? 네. A가 아니야. 교과서 좀 봐.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 여러분 상상력이 부족하니까 보세요 이제. 또 말 좀 들어봐. 쇼츠야. 아니 이거 말고. 요거야. 안 봤어? 다시 보여줘. 점성이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다시 보여준다. 오케이? 자, 잘 봐. 원형관이죠. 내부에 물이 꽉 차 있죠. 어떤 액체가 꽉 차 있죠. 원형관 속에 들어있는 액체 기둥. 자, 아까 우리 여기 보면은 이 하나가 액체 기둥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액체 기둥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겠다고 한 거냐면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액체 기둥이야. 이렇게 있겠죠.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물이면 다 물로 보였겠지. 오케이? 그런데 지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돼 있냐? 동심 원으로 보겠다는 거야. 자, 얘를 이렇게 단면을 잘라볼게요. 그러면 이런 원형이 되겠죠. 됐니? 그럼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자, 이 벽이잖아요, 지금. 벽에 제일 가까이 있는 물의 층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오케이? 거기서 좀 떨어진 이런 노란색 물의 층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거기서 또 이렇게 떨어진 파란색 물의 층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거기서 떨어진 이렇게 녹색 물의 층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마지막 정중앙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걸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될 거라고요. 이런 느낌이 될 거라고. 내가 왜 이렇게 해주는지 좀 생각을 해야 돼.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가운데는 흰색이 되겠죠. 이 느낌이 될 거라고. 됐어? 이거야. 자, 동심이 뭐니? 원의 중심이 같은 거야. 여기가 원의 중심이죠. 흰색의 반지름 요만큼, 녹색 반지름 요만큼, 파란색 반지름 요만큼, 노란색 반지름 요만큼, 빨간색 반지름 요만큼이죠. 액체 기둥은 동심의 측, 즉 동심의 원통의 액체들로 이루어졌다고 간주할 수 있다. 단면, 우리가 정면에서 본 단면. 이해됐죠? 액체가 관속 흘러갈 때 벽에서 가장 가까워서 표면에 맞닿아 있는 빨간색일 때는 속도가 거의 0이래. 이보다 안쪽에 있을수록 속도가 더 빨라진대. 중심부에서 제일 빨라지는 거야. 자, 그러면 무슨 색일 때 제일 빠르겠어요, 여기서는? 흰색이죠, 당연히. 이걸 그림 한 방으로 끝낸 거야, 여러분. 이 능력이야. 우리 과탐 공부할 때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아예 안 돼. 똑같아. 얘가 그래. 됐어? 난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 난 이렇게 말고 설명하는 방법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내가 이걸 뭐 알고 있는 지문이겠어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 거야. 이 텍스트를 그림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낸 거야. 우리가 시를 보거나 문학을 보면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잖아요. 똑같아. 난 텍스트를 보고 이 장면을 상상해 본 거야. 이해됐니? 왜냐면 뭐 이런 게 있겠어? 뭐 찾아봐. 있으면 찾아봐. 나 몰라. 근데 여기 있는 걸 최대한 내가 표현해 본 거야. 이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수업 그대로 필기해. 그대로 따라봐. 그러면 어느새 돼 있어. 안 했잖아. 근데 지금까지. 구조 잡으라면 안 잡고, 구조도 그리라면 안 그리고, 구조 그리라면, 그러니까 그림 그리라면 안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이해하라면 안 했잖아. 이제 해. 지금이라도 해. 그럼 이게 다 끝났는데, 아니요. 부분 점수라도 따라고. 5문제 중에 2문제 맞을 거 3문제라도 맞추라고. 계속 갑시다. 이때 흐름의 속도는 관중앙으로 빨라지고 원통에서 가장 빠른 속력을 보인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이런 흐름을 충류라고 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세팅할 거예요. 자, 속도차가 힘을 받는다. 그 속도차에 의해 생기는 힘을 뭐라 그런다? 전단 응력이요. 됐죠?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핵심 정보는 층이잖아. 층의 속도차가 힘을 만든다. 그게 전단 응력이다. 끝. 주제구조라도 빡세게 잡으라고. 근데 너희들은 여기를 이해를 못해. 이 부분들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상상력 도와준 거예요. 됐습니까? 그려놔라. 얘 똑같이. 그려놔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 입력이 돼. 여러분. 계속 봅니다. 이때 유체 흐름을 구성하는 동심 원통에 따라 속도 차이가 나는데 속도 차이가 전단 응력이라며. 이런 속도 차이의 기울기인 전단율. 그럼 봐. 또 심지어 미분값이지. 여기서는 다행히 미분을 안 시켰어요. 속도 차이의 기울기가 전단율이고 뭐가? 전단 응력은 전단율에 비례한대요. 또한 저항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전단 응력도 같은 전단율일 때 커진대. 다행히 얘 가지고는 문제를 자세히 안 냈지만 수능 연계될 땐 이런 거를 툭 하고 내버린다니까. 브레트누즈 체제 지문에서 여러분 기억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설명을 할게. 보여줘야 알겠네, 너희가. 이거 찾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고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2BS에 뭐가 나왔었냐면 화폐 방정식이 나와요. 여기서 일단락에 물물 교환했을 때 경우의 수는 물건이 N개 있으면 가격의 경우의 수는 NC까지 조합의 경우가 나온다고 도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EBS에 얘랑 전혀 상관없는 브레트누즈 체제가 나왔는데 이 수능에 출제될 때 기축통화를 설명하면서 이 경우의 수를 묻는 문제가 나와버렸잖아요. 기억나? 이건 이제 반복된 흐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 정도 건드렸지만 얘를 가지고 하나의 문제나 하나의 단락, 때때로 하나의 지문을 설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꼼꼼하다가 너희가 했던 내신에서 꼼꼼하다는 완전 달라. 주제 구조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잘 들어. 예전에는요, 처리 불가하면 처리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들을 내가 처리해 주는 건데, 그거 왜 그런 거냐? 예전에는 정보량이 부족해서 처리가 안 돼. 근데 이제는 정보량이 충분한데
우리가 처리 방법을 몰라서 처리가 안 되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그림을 안 그린다든지, 배경식으로 처리를 안 한다든지.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내가 여기다 비례식 써놓은 이유가 있어. 당장 서브넷 마스크도 진법 모르고 경우의 수 모르고 수열의 합공식 모르면 처리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잘 따라와. 선생님 저는 예체능인데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만점 안 맞아도 되니까 어딘가에 가서 닿으시라고요. 하나 더 얘기할까? 예체능 친구들은, 특히 미술하는 친구들은 잘 봐야 돼. 우리 슈카 형님께서 최근에 유튜브 하나 찍으셨는데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보이냐 이거? 이게요, 대회 우승했어요, 이 그림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도 안 그렸어. 전부 다 AI가 그려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인간이 그리는 그림하고 AI가 그리는 그림이 도대체 예술성을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 쉽지가 않아. 이제는 여러분 못 이겨요, 여러분. 봐. 이게 사람이 이렇게 그리면 AI가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야. 근데 심지어 이 정도가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라 뭐냐. 이제는 그림이 어느 수준으로 나오냐면, 봐봐. 이것도 사람이 그려줬더니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야, AI가. 이 정도만 하는 줄 알아요? 봐봐. 이게 사람이 그리면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야. 뭐 이 정도만 하는 줄 아냐고. 심지어 텍스트만 친 거야. 들파인은 이후 화풍은 고구를 참조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이게 수상작이야. 수상작인데 사람이 안 그렸어요. 그냥 묘사만 하고 AI가 그려준 거야. 여러분, 만화가 꿈꾸는 학생들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 만화가를 한때 꿈꿨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희 학교의 상징이 용이었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잠용인들의 터전, 잠들어 있는 용들의 터전. 그래서 전 미술 동아리였고요. 이제 용트림이라는 미술 동아리를 했었는데 열심히 이제 덕후처럼 그림 그리고 있었죠. 근데 이것도 AI가 다 그려주는 거야, 이제 채색을. 이제는 작가들 어시도 필요 없고, 아니요, 작가 어시만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이제 글만 쓰면 돼. 이제 해리포터 만화로 다 나올 수 있어. 우리가 텍스트만 치면. 이런 시대야. 여러분, 농경 시대면 농업 배웠죠.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냐? 선생님 전 미술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끝났다니까. 대신에 아직까지는 산업이 그렇게까지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 대학. 가서 빨리 눈을 넓혀야 돼. 넓은 세상 보세요. 교환학생을 가도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선진국 가, 선진국. 알겠어? 교환학생 가서 재밌게 노시고, 근데 선진국 가서 눈을 틔워야 돼. 자, 다시 갑니다. 그리고 요즘의 선진국은 중국 포함이다, 얘들아. 중국은 물론 민도는 선진국이 아니겠지만, 민도는 상상하지 마. 상상할 수 없는 민도야.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뭐 내가 파란불이 켜져서 걷겠다, 불가능해요. 차가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다 건너. 아무튼 그 자세한 건 얘기 안 할 건데, 이쯤 얘기하면 알아먹을 테니까. 자, 봐. 자, 그리고 전단율과 비례상수의 곱으로 전단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비례상수는 점도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도를 절대점도라고 하고, 절대점도는 푸아제유라는 사람이 만든 푸아즈라는 단위를 쓰고 수치는 발췌독할 거다. 이런 거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연구실에서 헷갈려요. 이 단락 그림 같아 보이잖아. 이건 4단락 그림이에요. 4단락 그림. 됐죠? 끝. 그럼 봐봐. 1, 2, 3단락 정보는 이렇게 정리 끝이야. 1단락 다 필요 없어. 점도. 유체 흐름에 저항하는 힘이래. 텍스트 그림으로 이해했어야 돼. 그러면 원통 벽은 속도가 0이고 중심으로 갈 속도가 빨라져. 속도차가 생기네. 그게 힘을 만드는 전단 응력이야. 근데 이걸로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주석으로 설명을 자세히 다뤘어요. 자, 원의 중심, 원통의 중심, 반지름이 0으로 갈수록 속도는 빨라진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속도차가 전단 응력을 만들고요. 속도차의 기울기, 즉 속도차의 미분계수인 전단율이 전단 응력과 비례하고, 저항도 전단 응력과 비례한대. 그럼 핵심 정보는 하나, 둘, 세 개예요. 됐죠? 마지막 공식까지. 그래서 1번 정보, 2단락에 2번 정보, 3번 정보, 4번 정보, 여기까지 정리 끝.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다시 됐어야 돼. 그냥 수학, 과학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국어 아니야. 이거 국어로 생각하면 절대 못 풀어요. 설명도 못해. 이거 설명해봐, 국어로. 나 진짜 존경. 난 손 났어. 이제 국어로 더 이상 설명이 안 돼.
그냥 수학각으로 설명을 해야 설명이 돼요. 안 그러면 이해 절대 못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수학각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끝이니까 1, 2단락 정보가. 오케이? 계속 갑니다. 4단락 가볼게요. 실장님 에어컨 좀 틀게요. 너무 덥다. 틀고 오세요. 쭉 풀게 나는. 자, 그러면 이제 형광펜을 끊읍시다. 절대 정도에서 상대 정도로 넘어갔으니까. 상대 정도란 기준 물질이 절대 정도 대비 특정 물질 절대로 상대적인 값. 잘 들어라 얘들아. 잘 들어. 우리가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 속력으로 정의하잖아. 킬로미터 per hour. hour가 1시간이 단위 시간이야. 분모에 들어가는 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분모에 들어가는 게. 이건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어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수학, 방정식, 실생활 문제 같은 거 연습한 게 다 이게 기본기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하나도 못 푸는데 괜찮아. 그냥 따라와. 그러면 얘는 당연히 분자에 들어가는 거야. 얘 대비 이거니까. 됐어? 자, 그리고 봐. 그러면 상대 점도가 나왔으면 우리는 뭔 생각을 해야 돼? 대답해봐. 무슨 점도 생각해야 돼? 그래 주제. 점도에 상대 점도 나왔으면 무슨 점도? 절대 점도. 절대 점도 주제는 여기. 그럼 3단락에 정보가 없네? 아니네? 있죠. 뭐라고? 단위가 이렇다는 거. 됐어? 절대 점도와 상대 점도의 비교 대조 포인트를 잡았어야 되는 거고 여기 단위가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세부 정보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제 구조를 잡으면서 갔으면은 얘를 잡진 않았더라도 발췌독하면서 주제 구조 잡히면서 비교 대조 포인트 보였을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실전에서 우리가 평소 흐름으로는 여기까지는 안 잡아 잘. 근데 발췌독 할 때 그냥 내용 일치 발췌독이 아니라고. 어떻게? 주제 구조 잡고 발췌독하면 이게 보였을 거라고. 계속 갑니다. 자, 흔히 사용되는 기구는 그림이야. 뭘 쓴다? 오스트발트 점도기를 쓴대요. 자, 방법이야. 1번, 유체의 흐름을 눈으로 본다는 거야. 자, 눈으로 그냥, 자, 지울게, 여기. 눈으로 보고, 자, 액체가 일정 거리를 흐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는 거야. 투명 모세관으로 있대. 그림 이해하면 되죠. 그림 보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뭘 측정한다? 글의 주제인 4단락부터 글의 주제인 상대 점도를 측정한다. 기준 액체는 뭐다? 특정 온도에 물을 쓴다. 됐어? 그럼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특정 물질이겠죠, 당연히. 오스트발트 점도기를 이용하여 점도를 측정하는 방법의 요체란 그러니까 이게 있어. 야, 요체. 누가 요즘 요체라는 말을 써? 요점이란 얘기겠죠. 일정한 부피의 액체가 중력 영향을 받아서 길이와 반지름이 알려진 모세혈관을 통해서 일정 거리를 흘러내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라고 요약했는데 요약이 씨발 더 어려워. 그냥 반복되는 거 잡아. 1번 뭐라고? 거리. 2번 뭐라고? 시간 측정. 끝. 일정 거리, 시간 측정. 끝. 됐죠? 됐지? 아니, 그림 보면 알겠지. 뭐 그리고 길이 반지름 구하라 그러면 그때 하면 되고. 자, 이제 죽어요. 이제 죽어. 이거 이해해봐. 이거 설명해봐. 이거 국어 선생 아무도 못해. 진짜. 그러니까 오탈자 수두룩 한 거야. 심지어 여기에 D2, T2라고 해놨어.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내가 국어로 죽으라고 했는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잠깐 비례식 설명하고 갈게. 따라와. 그냥 수학 시간이야. 자,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야 됩니다. A 나누기 B는요, A 대 B, 비례식으로 표현이 되고 A 퍼 B고 B분 A입니다. 다 알 거야. 몰라서 오늘 기억해. 들어, 빨리. 이거니까 오늘. 자, 상대도의 정의는 기준 절대 점도분의 해당 절대 점도야. 여기까지 됐어요? 잘 들어. 이거 잘 봐, 이거. 진짜 세상 쉽게 설명하려니까. 자, A 대 B라는 비례식이 있어요. B를 1로 만들게. 됐어? 됐어? 다시 그리고 2를 X배 할게. 그럼 봐. 이 비례식이 성립하려면 이 네모에 뭘 곱해줘야 돼? 뭘 곱해줘야 돼? 얘랑 얘가 등식이 성립하려면 여기다 뭐 곱해줘야 되냐고. 초등학생이잖아. X 곱하면 되잖아. 맞지? 이거 무시하고. 자, 박스 대 1이 있어. 박스 대 X 여기다 뭐 곱해주면 비례식 성립이야. X지. 됐니? 이거예요. 자, 봐.
자, 일단은 에타 1 나누기 에타 2, D1, T1 나누기 D2, T2. 그래서 절대점도의 B는 이렇게 정의가 된대. 이게 상대점도잖아. 자, 여기서 D는 액체 밀도고요. T는 시간이래요. 만일 물질 2가 기준 액체 물이라면 에타 1을 1로 대입하겠대. 그런 다음 식에 밀도와 흐름에 소요된 시간을 대입해서 에타 1을 구하겠대. 만일 1과 2 액체가 온도가 25도이고 액체 2가 물이었다면 에타 1에다는 얘를 곱하면 된대. 이해가 돼? 안 되잖아. 돼 이게? 된다고? 거짓말하지 마요. 안 돼요. 아무도 안 돼 이거는. 왜? 왜 이걸 이렇게 써놨는지 잘 이해는 안 돼 나는. 근데 잘 들어. 이걸 수식으로 보면 아, 이 말이구나 그 이해가 될 거야. 따라오세요. 잘 들어요. 지금 우리는 에타1과 에타2를 현재 모르는 상태로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에타2 기준 물질의 절대점도, 에타1 해당 물질의 절대점도. 됐어? 다시. 절대점도의 상대적인 값. 맞죠? 특정 물질의 절대점도. 맞죠? 그리고 그것의 상대적인 값. 상대점도라는 거는 기준 물질 절대점도 분의 특정 물질 절대점도잖아.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리고 그게 그 절대점도의 B는 에타2 분의 에타 1. 됐어요? 그리고 에타 1은 그렇다면 D1, T1으로 곱해서 구할 것이고 에타 2는 D2, T2로 곱해서 구하겠죠. 근데 기준 물질은 물이니까 이미 여기서 알려져 있잖아. 이렇게. 이해됐어? 근데 이 값이 너무 복잡했나 봐.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이렇게 한 거야. 잘 봐. 자, 우리는 얘를 측정할 거야. 근데 사실 이미 에타2가 뭐라면 기준 물질 물이라면 이미 값은 얘로 우리는 알고 있는 상태인 거라고. 이해됐니?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얘를 1로 두겠대요. 됐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기준 물질의 D는 여기서 뭐라고요? 밀도. T는 뭐라고요? 시간. 값을 구해서 대입을 해준 거야. 그럼 비례식은 일단 성립하죠? 자, 그런데 봐. 에타2의 절대점도는 이거잖아. 25도씨에서. 됐어? 그러면 걔를 1로 계산했을 때 얘를 구해놨으니까 네모 곱하기 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P를 곱해줘야 에타 1 구하겠지. 라고 설명을 한 거야. 비례식이야 그냥. 다시 설명을 한다 얘들아. 아무것도 아니야. A 대 B가 있어. 얘를 네모 대 1로 만들 수 있죠. B를 1로 만들면 되잖아. A, B에 각각 B분의 1씩 곱하겠다고 여러분. 됐니? 오케이? 그러면 네모 대 1로 만들 수가 있잖아. 다시 2를 X배 하겠다고. 그럼 네모 곱하기 X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다시 간다. 에타 1 대 에타 2가 있어. 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근데 이미 얘는 알려진 값이고 기준이니까 기준되는 1값으로 계산을 할게. 그때 D1, T1 곱해서 여기다가 값을 구해서 대입을 할게. 그런데 에타 2의 값은 원래 뭐였던 거야? 25도씨에서 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후하즈였다고. 됐어?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구해진 네모, 즉 D1, T1에다가 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푸아즈를 곱해줘야 비례식 성립이라고. 그러니까 텍스트로 쓰면 이렇게 써준 거라고. 됐어? 에타 1, 2가 있을 때요. 물질 2를 기준 액체, 에타 2에 해당하는 걸 기준 액체라고 보고 일단 1로 계산을 하겠대. 그래서 D와 T를 D1과 T1을 구해서 에타 1을 대입해서 구하겠대. 그리고 액체원 2의 온도가 25도씨일 때 2가 물이었다면 에타 1에 해당하는 절대점도는 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푸아즈인 거야. 그러면 1이 8.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푸아즈 배 됐겠지. 그러면 1에 해당하는 D1, T1도 마찬가지로 그걸 값을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비례식으로 설명한 거야. 두 번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지. 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비례식 이해해. 그러면 저 글이야. 알겠어요? 그냥 비례식이야. 다시 설명해줘? 좀 이따 설명해줄까? 나중에 설명해줄게요. 이거 타고 있다고 이해가 될 것 같은 표정이 아니라서. 이해가 된 사람 손. 다 번쩍 들어. 이해가 됐다, 번쩍. 이해가 될랑말랑 한다, 손. 이해가 아예 안 된다, 손. 괜찮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돼. 맞아, 5달러. 자, 한편 절대 점도가 아주 큰 경우는 모세관을 통해 흐르기 어렵기 때문에 오스트발트 점도계로 점도를 측정할 수가 없고, 이런 경우 공낙하법을 쓰겠대요. 이미 밀도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1. 거리, 시간 측정이야. 됐죠? 반지름은 훨씬 작아야 돼. 왜냐하면 벽엔 거의 속도가 0이니까 영향을 받아버리겠죠. 그리고 봐. 점도가 커야 육안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점도가 커야 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자, 봐. 아이씨. 자, 여러분은 이제 점도를 측정할 거야. 잠깐만, 또 AI가 나왔네. 점도를 측정할 거야. 제발 이러지 마라. 쇼츠. 잠시만요. 왜 그래, 자꾸. 잠깐만 카메라 저쪽 가볼게요. 카메라 잠깐만 10초씩만 잡아주고, 여러분 잠깐 필기하고 계세요. 제가 띄워놓을게요. 자, 다시 오세요. 자, 봐. 우리 점도 측정할 거야. 오케이? 자, 눈으로 일정 거리 동안 움직이는 시간 볼 거예요. 자, 얘 시간 잴 거야. 자, 시간 잰다. 자, 시간 재봐. 잴 수 있어? 무슨 얘기 이해돼요? 내가 눈 깜짝해서 오차 0.5초 났으면 얘는 1.5초 만에 떨어졌으니까 오차가 30%야. 근데 얘는 잠깐 내가 눈 깜짝했어. 100초 동안 떨어지고 있어. 0.5초 오차 내봐야 오차는 0.5%밖에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수록 오차 날 확률이 커지겠죠. 오차 정도가 커지겠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육안으로 관찰을 하기 때문에 점도가 커야 오차가 줄 거예요. 그 내용을 지문에선 안 알렸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처리하기를 원한 거야, 이거를. 이 수준까지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이게 이 문제잖아, 지금. 이해됐어? 자, 5단락에 나와 있는 공낙하법을 쓰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점도가 커야 된다. 왜 그러겠냐는 거죠. 추론해보라는 거지. 점도가 클수록 오차 범위가 작아질 거 아니야. 왜? 시간이 오래 걸려버리니까. 이해됐어? 정확히 측정. 바꿔 얘기하면 뭐니? 이게 오차잖아. 오차. 됐니? 이 수준까지 원하는 거야. 특히 요즘 EBS가 약간 이 느낌 잘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게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모르는 게 창피한데 요즘은 모르는 게 자랑이고 모르는 게 재밌는 거. 좋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예능이야. 나도 모질이 연기할 수 있어요. 나도 모자란 연기할 수 있다. 그건 연기가 돼야지. 실제가 되면 안 돼, 여러분. 여러분 예능 나와가지고 무한도전 같은 데서 막 맨날 틀리잖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 연기예요, 여러분. 그분들 다 연기야. 굉장히 영리하신 분들이야. 연기다, 얘들아. 연기야. 캐릭터야, 그냥. 모자라 보이는 캐릭터야. 예능 캐릭터라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잡으셨고, 이제 문제풀이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못 잡았다 해도 괜찮아요. 100% 이해 못해도 괜찮다고. 뭐 잡으면 된다고? 주제 구조. 그럼 뭐는 풀린다고? 이런 문제는 풀리는 거야. 됐니? 그래서 봅시다. 액체가 관 속을 흘러갈 때 표면 가까울수록 육체 속도가 느리다. 그냥 1번 정답 아니냐? 아니야?
액체가 간속 흘러갈 때 관 내부 표면에 가까울수록 육체 속도가 느리다. 맞는 것 같은데? 이달락 원리 아니야? 앉는 건 찾는 거구나. 맞았고. 2번 선지. 유체의 3대 점도는 절대 점도와 마찬가지로 점도 단위로 후화제로 사용된다. 정답 2번이었고,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교되죠. 포인트 잡으면은 얘는 단위가 없는 값이고 얘는 후화제라는 단위가 있는 값이었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발치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3단락과 4단락의 정의 비교될 포인트를 잡으면 보이는 거였다고. 구조로 가라고요. 구조로. 됐죠? 정답 2번 끝. 그리고 여기도 5번 끝입니다. 됐죠? 주제구조 빡세게 잡아. 그러면 두세 문제 정도는 건질 수가 있어. 자, 3번 문제 볼게요. 오스트발트 점도기를 이용하여 용액 A와 B의 점도를 측정하기에 물을 기준 액체로 사용했고요. 특정 거리를 흘려내는 데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고. 잘 봐, 이제. 오스트발트 점도기를 썼으니까 4달러 원리 쓰겠다는 거야. 점도 측정하고 물이 기준 액체야. 특정 거리를 흘려내려 필요한 시간 측정을 하겠대요. 그래서 밀도도 측정하였고, 밀도 이미 알려진 상태야. 자, 그럼 봐. 여기다 변수를 써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훨씬 빨라요. 아시겠습니까? 자, 표를 그려서 제가 정리할게. 자, 그냥 화학 시간이야.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얘의 점도를 측정하고 싶은 거 우리는. 점도 측정하는 데 필요한 건 뭐냐면 dA 곱하기 TA 같은 거야. 맞죠? D는 여기서 뭐라고? 밀도. T는 뭐라고? 시간. 다시 dB, TB 같은 거야. 얘를 구할 거야. 됐어? 얘를 뭘로 나눌 거야? D2, T2 같은 애로 나눌 거야. D2, T2 같은 애로 나눌 거야. 그리고 얘는 뭐예요? 물의 밀도와 시간이야. 물의 밀도와 시간이야. 됐어? 기준에 주어졌잖아. 지문에 주어졌잖아. 자, 기준 액체가 뭐에 들어가고 그게 물이야. 됐죠? 그리고 우리 뭘 측정했어? 특정 거리를 흘러내리는 데 필요한 시간을 측정했어. 시간 t를 측정했어. 됐습니까? 자, 물이 흘러내리는 시간은 3초였대요. 그리고 A와 B가 흘러내리는 시간은 2초와 6초였대. 그러면 얘는 2고 얘는 6이야. 됐습니까? 자, 우린 여기서 뭘 알아야 풀 수 있니? 밀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잘 봐. 우리 다 구할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물분의 B 나누기 물분의 A 해주면 얘 소거되고 B분의 A만 남는다는 거는 이미 중학교 수학 시간 기초 중에 기초로 다 배웠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직관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보세요. A의 밀도가 B의 밀도보다 3배 크대. 그럼 봐. A의 밀도가 B의 밀도보다 3배 크대. B의 밀도 DB면 A의 밀도는 얼마가 돼? 얘가 1이면 얘는 얼마가 돼? 3이 되겠네. 값은 66으로 똑같네. 물도 분모에 똑같이 들어가 있네. 절대점도 서로 같겠네. 정답 1번 끝. 됐습니까? 복잡하게 꼬지 않았어. 수식만 정확히 이해하면 풀 수 있게 냈어. 근데 문제는 이 수식을 이해하려면 여기서 도대체 어디까지 처리해야 될지가 헷갈릴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적당히 이해되고 방금 같은 문제를 건져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건 다 개인차인 거고 개인의 나름대로 실전에서 어디까지 가서 다 했냐 가지고 풀리느냐 안 풀리냐. 그 불명확한 영역까지는 제가 가르칠 수는 없어. 그래서 일단 100%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예요. 저렇게. 비례식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실전에서 될지 안 될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그건 그날 개인의 컨디션과 역량과 모든 것의 종합이기 때문에 운 좋게 가 닿으면 푸세요. 오케이? 어떻게든 수식 같은 거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알려줬어, 내가. 아니면 버리셔도 돼, 한두 문제 정도는.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안 낼 거야. 이 정도까지는. 여기서 한 문제를 내면 냈지, 이렇게 막 세네 문제까지 막 여러분한테 부담 주는 형태로. 왜냐면 봐봐. 얘는 지금 이 2단락만 가지고도 되게 부담스럽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4단락이 벌써 위쪽 파트, 아래쪽 파트 다 부담스러운 단락들이야. 이걸 이렇게 다 몰아놓고 여러분한테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다만 어쨌든 입에서 해설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왔고. 여기까지 내가 설명을 해준 거고, 이 느낌이 작년 제가 최상위권 학생들 대상으로 한 작년 구수반반에서 했었던 브레트너즈 수업을 약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나온 거고, 수능에. 저번 주 서브넷 마스크도 마찬가지 느낌이야. 이제 점도 지문이고, 기체 방정식 가면 좀 더 여러분이 뭔가 감이 잡힐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4번 문제 가볼게. 자,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충돌이 많아져. 자, 그럼 봐봐. 글의 주제는 뭐야? 점도잖아. 점도가 뭐예요? 흐름에 저항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겠네. 충돌 많아지니까 저항하는 애들도 많아지겠죠, 아마도. 그렇겠네, 아마. 그러니까 충돌의 무작위로 기체 운동 방향이 바뀌고 충돌의 수가 증가하면 한쪽 방향 흐름이 어려워진다. 흐름이 어려워진다. 아하, 저항이 생겨난다. 정리됐죠, 그러면? 유체 중에 기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점도도 높아지겠죠. 됐니? 반면에 자, 액체 볼게요. 자, 유체 중에 액체 볼게. 액체의 경우는 온도가 높아졌더니 측류에서 충돌해온 운동 영향은 오히려 줄었대요. 응집력이 약화됐다. 끈끈한 정도가 약화됐다.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에서는 점도는 내려가겠죠. 전단율에서 유체가 만든 전단 응력 감소다. 오케이, 점도가 내려갔군요. 자, 그 액체의 점도는 자, 봐 이제. 따라서 결론이야. 온도가 낮아졌어. 온도가 낮아졌어. 가. 액체의 점도는 온도가 낮아지면 높아져야죠. 나. 기체의 점도는 내려가야죠. 내려가야죠. 그러면 정답은 증가하고 감소한다. 4번. 됐습니까? 깔끔하게. 이해됐어? 국어로 설명을 안 하니까 세상 깔끔하게 풀려요. 내려놨어, 그냥. 자, 그래서 국어로 푸는 지문도 있는 거야. 그런데 경제 배경 지식과 출제 흐름을 잡아야 되는 지문들이 생겨난 거예요, 경제에서는. 법도 마찬가지. 이제는 과학기술에서도 차라리 그냥 수학이라고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훨씬 편해진 거야. 왜 그런지는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잘 들어. 여러분이 삶의 자세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왔어요. 잘 들으라고. 내가 너희들 선택이나 이런 거 문제 푸는 걸 옆에서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뭔지 알겠어. 우린 공부 어떻게 여러분이 하시냐면, 특히 내신 공부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떤 선지가 맞잖아, 틀리잖아. 해설지 보고 틀린 이유 쓰고 끝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야, 80분 안에 45문제를 다 맞춰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저걸 맞춰낼 수 있지라는 고민까지 가야 돼. 한 발 더 나가면 왜 이걸 냈을 거야? 수업 시간에 내내 얘기한 게 그 부분이야. 여러분 거기까지 가서 닿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작이야, 거기부터 인생은. 껍질 깬다고 하잖아요. 그럼 껍질까지 여러분이 닿아야 되거든. 근데 껍질조차 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건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되는 선까지 닿으시면 수능날 여러분은 어쨌든 최대한 가서 닿으실 겁니다. 자, 이어지는 지문 바로 설명을 할 건데 12페이지, 13페이지예요. 근데 얘는 일단 10페이지, 11페이지가 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건 좀 쉬워. 그래서 보충 영상으로 보세요. 3시 반, 6시 반 수업에서 찍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12페이지 수업할 거야. 알겠니? 지금 12페이지 푸실 거고요. 필기, 연습부터 정확하게 하고 들어. 얘도 마찬가지로 딱 봐도 수학이지. 딱 봐도 그래프 해석이지. 딱 봐도 얘는 화학이야. 오케이? 그래서 차차 그 부분은 좀 이따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여러분 필기, 그 다음에 캡처해서 올려드리는 거 필기, 그 다음 푸는 시간. 그래서 현재 시간 7분이니까 한 15분 정도 있다 시작하면 되겠죠. 22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끊어다 할게요.